백윤식은 2014년 66세의 나이로 30살 연하의 지상파 방송국 K모 기자와 열애를 한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다. 영화 관상의 홍보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즐겼으며 영화 시사회는 물론 뒤풀이까지 같이 참석해 연인임을 당당히 밝히며 열애를 했다.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도 자신이 먼저 소개했으며 진지한 관계임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탑 영화 배우이자 원로 배우라는 타이틀, 그리고 30살의 나이 차이라는 사실이 부담될 수 있었지만 백윤식은 여느 셀럽 커플들처럼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은둔형 데이트를 즐기기보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논현동 술집, 여의도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보통 커플들과 다름없는 데이트를 즐겼다. 둘은 2013년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으며 평소 영화를 즐기던 K 기자가 백윤식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갖게 됐다. 그리고 K 기자가 먼저 열정있게 백윤식에게 마음을 표현했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백윤식의 아들이자 배우 정시아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백도빈. 그런데 백도빈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먼저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있다. 바로 1981년 KBS 전설의 고향 사신의 미소에서 백윤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부터다. 백윤식은 이 작품에서 훗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될 백도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작품 내용은 여자 저승사자가 저승으로 데려가야 할 주인공 도빈에게 반환하는 내용인데 당시 백윤식의 목욕신이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시아는 SBS 예능 프로그램 싱글 와이프에 출연해 남편 백도빈과 시아버지 백윤식과의 첫 만남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정시아는 백도빈과 영화 살인 캠프를 통해 처음 만남을 가졌다. 대본 리딩 때 처음 만났는데 정시아는 백도빈의 실물을 보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과는 달리 호감을 느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훗날 시아버지가 될 백윤식과도 첫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초면부터 몹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촬영이 끝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정시아가 너무 심하게 만취해서 펑펑 울면서 백윤식을 붙잡고 주정을 부린 것이다. 연기에 대한 고민,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 등 다양한 얘기를 쏟아냈다고 밝혀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정시아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에 출연해 자신의 시아버지 백윤식에게 라면만 끓여드린 사연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신혼 초에 아직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정시아는 비교적 요리하기 쉬운 라면을 자주 끓여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백윤식이 너무나 맛있게 잘 먹자 라면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매일같이 끓여줬다고 한다. 그러다 백윤식이 어느 날 며느리에게 내가 정말 라면을 살아생전 원 없이 먹어보는구나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며느리를 배려해준 것을 깨달은 정시아는 사과를 드렸다고 한다. 해당 에피소드와 함께 같이 출연한 게스트들이 빵 터졌고 백윤식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시아버지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명배우들에게 붙는 수식어 메소드 연기, 배우가 그 캐릭터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뜻의 이 단어는 백윤식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백윤식은 캐릭터를 자기화시킨다. 비슷한 연기 스타일의 배우로 김명민, 송강호 등이 있는데 배우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유의 말투나 발음만 비슷할 뿐 오히려 캐릭터를 자기화시켜 관객들을 압도하는 연기력을 선보인다. 백윤식 또한 이런 연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데뷔 후 지금까지 은둔고수, 언론인, 변태 등등 다양하고 개성있는 캐릭터들을 잘 소화해냈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백윤식은 1970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1981년 전설의 고향, 남십자성 등을 거치며 신인 배우 생활을 이어갔다. 1992년 장미정원에서는 김혜선과 러브신을 펼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같이 샤워하는 장면도 나오고 김혜선의 아이를 직접 중절해주는 등 지금 기준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높은 수위의 드라마였다. 지금의 독특한 백윤식 캐릭터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서울의 달을 통해서다. 해당 작품에서 변태 괴짜 미술교사 역을 맡으며 무표정한 코믹 연기를 이때 탄생시켰다. 그리고 1997년 KBS 파랑새는 있다에서 사이비 무술 선생님으로 등장해 다시 한번 코믹 연기의 대가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올리게 된다. 충무로에서 처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구를 지켜라부터다. 내부자들에서 보이는 절제된 톤과 연기와는 달리 당시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범죄의 재구성을 통해 유명 중견 배우로 자리잡았고 이후 타짜, 내부자들을 거치며 누구나 다 아는 명실상부 톱 원로 배우가 된다. 아들 백도빈의 얼굴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듯 백윤식의 젊은 날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남의 정석이다. 짙은 눈썹과 길게 쭉 뻗은 콧대, 그리고 도톰한 아랫입술까지 오늘날 데뷔해도 바로 주연급으로 발탁돼도 손색이 없을 미모를 자랑한다. 젊은 시절 유난히 흰 피부와 붉은 입술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8, 90년대 사극에서 선비 역할을 많이 맡았으며 현대물로 넘어와서는 시인, 고뇌하는 지식인 역할을 주로 맡았다. 거의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미남 배우로 이름을 날린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과 비교되기도 한다. 백윤식이 곱상한 미남이었다면 김용건은 훤칠한 큰 키에 터프한 멋이 있는 미남이었다. 두툼한 입술로 당시 자타공인 별명이 미스터 입술이었다. 둘 다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으나 이내 이혼해서 홀로 살고 있으며 MBC의 주말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각각 미술 선생과 춤 선생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두 사람 다 아들들이
아들이 2세 배우로 착실하게 성장 중이다. 131만 관객이라는 소소한 성적으로 백윤식에게 희대의 명대사를 선물해준 작품, 바로 영화 싸움의 기술이다. 백윤식은 극중 주인공 병태의 싸움 스승이 되는 은둔형 싸움 고수로 등장한다. 대중 목욕탕에서 조폭으로 보이는 사내를 손목만 꺾어 간단히 제압하고 소금이나 가지고 와라는 명령에 조폭이 주먹으로 화답하자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라는 명대사를 날린다. 그리고 정말 한 번 더 손을 대자 빛의 속도로 주먹을 날려 한 방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강렬하고 코믹한 캐릭터로 열연했다. 백윤식 특유의 독특한 포스가 잘 살인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진의 학교 폭력을 리얼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도 나왔던 작품이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대명작 타짜를 통해 백윤식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여실히 드러냈다. 백윤식은 전국구 전설의 타짜이자 고니 스승인 편경장 역을 맡으며 특유의 절제된 톤으로 유니크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백윤식의 톤과 어우러져 더욱 맛을 더한 여러 명대사들도 탄생했는데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수라 발발타, 부자가 되고 싶니 등의 대사들이 있다. 여담으로 백윤식의 아들 백도빈이 타짜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도빈은 영화 초반 고니와 대립각을 세우는 곽철용의 오른팔 용해로 등장한다. 극 초반뿐만 아니라 중후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꽤 높은 비중으로 등장했다. 백윤식은 타짜에서 자신의 아들 백도빈의 연기를 언급하며 괜찮게 연기했죠라며 은근히 부정을 드러냈다. 사실 백윤식은 자신의 그늘의 아들의 연기가 묻힐까봐 이와 같은 부정의 표시는 잘 하지 않았다. 백윤식은 도빈이가 부자지간이라고 기사화되는 것을 싫어한다. 언론에선 궁금해하지만 본인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니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면서 제 아들이 대학 전공도 이쪽이 아니고 해서 전 다른 사회 활동을 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본인이 강력히 연기를 하겠다고 하니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허락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라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아들의 연기를 칭찬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백윤식은 사실 이미 아들 백도빈과 최동훈 감독의 전작 범죄의 재구성에서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워낙 비중이 작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백윤식에게 2004년 SBS 연기대상 이후 12년 만에 상을 가져다준 작품, 바로 내부자들이다. 백윤식은 내부자들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한 언론인으로 나오며 정경원 유착의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사실상 백윤식의 유행어 집합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다. 이런 여우 같은 고물 봤나,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등 대한민국의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대사들이 많았다. 특히 백윤식 특유의 간질간질한 목소리와 성대를 조이며 뒤를 끄는 말투 덕에 비열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살아났다. 특유의 목소리 덕분에 백윤식은 많은 이들의 성대모사 타겟이 되기도 한다. 여러 개그맨부터 유튜버,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흉내를 내곤 하는데 BTS의 B도 S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이 보고 있다에 출연해 백윤식의 이런 여우 같은 고물반나를 성대모사한 적이 있다. 배우 이희준도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대사를 흉내냈는데 낮게 읊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음의 높낮이, 비열한 느낌까지 잘 살려 백윤식 성대모사 1인자로 등극하기도 했다. 경력이 오래된 만큼 수많은 작품에서 많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백윤식, 그런 그가 박경림의 레드카펫에 출연해 그간 함께 오면서 꼭 한번 다시 작품하고 싶은 배우를 공개했다. 같이 해온 배우들 중 쟁쟁한 명배우들이 워낙 많아서 모두들 숨을 죽이고 백윤식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찰나 백윤식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가 내린 답변은 또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였다. 그러나 연이어 타짜, 내부자들, 명당 등 여러 작품을 함께한 배우 조승우를 언급했다. 둘이 명당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조승우가 이렇게 빨리 뵐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언급했다며 반가웠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러하듯 백윤식도 손녀딸을 보면 광대가 내려오지 않는 손녀 바보다. SBS 오마이 베이비에 잠깐 특별 출연을 한 백윤식은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한복을 입고 등장한 손녀딸을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맞이한다. 그리고 손녀 서우가 내민 그림 선물을 보고 한 폭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연신 그림에 대한 칭찬을 쏟아낸다. 하지만 손녀딸 서우는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대차게 외면해버린다. 덕혜옹주에서 고종 역할을 맡은 백윤식이 수염 분장을 마치고 손녀 앞에 등장하자 너무나 솔직했던 서우는 수염이 너무 길다며 못생겼다며 일침을 날려버린다. 백윤식은 당황해하며 허허허 공허한 웃음만을 남겼다. 오늘은 코믹하지만 절제된 카리스마를 지닌 원로 배우 백윤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셔서 많은 작품에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